안녕하세요. 돈마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총선 이후, 총선에 몰고 온 급등 대박주, 쪽집게 포착, 그리고 다음 후보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이 마감이 됐고요. 여당의 압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경합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세력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호재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는 이미 아난티라는 종목을 6,200원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4월 2일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외국인이 파는 시장입니다. 끝도 없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뭐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 이거 오늘 좀 그러네요. 자, 마이크 좀 테스트 하겠습니다. 소리 좀 이상한가요? 잡음 있다 그러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꼬였어요. 자,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 치는 장에서는, 외국인이 파는 종목을 사시면 수익이 날 리가 없겠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사면 지금 수익이 나겠습니까?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지금 세력들이 거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딱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 질병, 코로나 터졌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 질병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급등을 많이 했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도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정치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정치 테마주는 끝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였습니까? 경협주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경제 영향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돈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경협주들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난티가 대장주로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총선이 여당의 압수로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 여당의 정책 관련 부분들,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레임덕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지지부진했던 종목들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경협주를 보시게 되면요. 경협주는 이미 그 전부터 또 미국 상하원에서 인도적 차원에서는 지원을 고려하겠다, 빨리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난티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가 유입됐죠. 세력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10,000원을 넘어섰어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 경협주들은 정말 힘이 들었고 상승을 못했던 그런 섹터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까지 좋은 수익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뭐 저는 지금 이거를 사람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경협주를 계속 잘 봐라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제가 또 한국전략TV에 출연해서 아난티를 또 저점에서 공개해 드린 적도 있고요. 지금 뭐 50% 가까이 40% 가까이 급등했죠. 6,000원대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봐야 되겠느냐. 경협주는 이제 대장주들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적으로도 다른 종목들 바닥톤을 이어가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등주자가 뭐 대아티아가 될 것이고, 3등주가 이제 한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에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창도 상당히 강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협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요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앞서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여당이 제가 종목을 몇 개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경협주가 이미 폭발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또 눌림을 기다리셔도 되는 종목 섹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와이파이 관련 종목들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무료 와이파이 관련 종목인, IG비전, 그죠? IG비전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머큐리라는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IG비전이 머큐리의 모회사가 되겠고요. 머큐리가 바로 이제 뭐라는 회사냐. 바로 이제 우리 집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 기기 있죠? 공유기. 집에 쓰는 공유기. 그 공유기에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머큐리예요.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더 갈까 안 갈까요? 제가 볼 때는 단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은 쉽지 않다.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수소차가 남아있어요. 수소차가 가장 이제 걱정됐던 부분이 뭡니까? 레임덕. 정치가 계속 이게 육성이 되게 되면, 뭔가 정부에서 뭔가 드라이브 걸게 되면, 이게 정권이 바꿔버리게 되면, 사실상 그냥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거죠. 지금 정권에서는요. 탈원전 정책이니까. 그럼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아마 수소차가 가장 타깃이 될 텐데, 이번에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자, 오늘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유니크란 종목이 있을 거고요. 한 방 더 칠 수 있다. 한 방 더 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유니크 간신거에 들어오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GMB 코리아 종목이 있을 겁니다. GMB 코리아 조금 힘은 약하긴 합니다만은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자, 대우부품도 대표적인 역시 한 번 정도 강하게 칠 수 있는 거. 오늘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매수가 들어와 있고 내일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뭘 사야 돼? 경협주를 사야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수소차 이거 살 그럴이 없는 거야. 막 빨리 이제 경협주 빨리 사야 되니까 막 손이 막 떨리죠. 막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경협주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어제 오늘 보면은 뭔가 만들어냈어요. 단기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이게 뭐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단기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 종목들이 그런 보게 되면 약간 그런 패턴들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 대표적인 뭐 업체들 뭐 대우부품, 그 다음에 유니크, 풍국주정 뭐든지 대장 라인만 보면 돼요. 후발주는 지금 상태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EM코리아라던가 이런 쪽은 지금 후발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뉴로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약간 후발주 역할을 합니다. 그 대장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유니크, 그 다음에 풍국주정, 수소가스 업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우부품, 이렇게 3개 정도가 이제 좀 시세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관련 종목들, 치료제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미 급등한 거 말고 제가 이제 향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몇 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앞타바이오가 어떻습니까? 폭등을 했죠. 제가 공개된 날 이날이었고 거의 40% 올라갔습니다. 이날 음봉이지만 장중 최고점이 상한가였죠. 그 다음 파미셀도 제가 찍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리드라는 종목도 이제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5G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섹터인데, 이거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5G에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경제에 대격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유튜브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거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듣고 계시다가 옆에 화면 있죠? 꼭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누르세요. 그래야 또 좋은 거 많이 또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뭐 들으시면서 그거 힘든 것도 아닌데 그거 눌러주면 뭐 덧납니까? 그쵸?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3법도 있어요. 이건 이제 여야가 같이 좀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데이터 3법, 요것도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자, 데이터 3법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특수한 어떤 암호화라든가, 이게 약간 랜덤 방식으로서, 이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3법입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빅데이터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업체로는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겠죠, 당연히. 예, 워낙 공룡 기업들이고, 근데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에 줌인터넷이 있습니다. 자, 줌인터넷도 데이터 3법의 수혜주예요.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줌인터넷은 우리 지금 최근에 약간 좀 기분 나쁘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줌으로 이 브라우저가 바뀌죠. 아니 브라우저인데 이 홈페이지가 바뀌어요. 그죠?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토스포스트에 잘 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약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동의 누르면 이제 시작 페이지가 줌 인터넷으로 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꼼수 같은 꼼수를 벌이고 있는 회사죠. 자, 어찌됐건 이제 줌 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이 종목도 데이터 3법에 따른 수혜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솔루션도 우리 데이터 3법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죠. 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엑셈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엑셈 같은 기업은 이제 뭐 크게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좀 따라붙어가지고 수익을 내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업체는. 원래 이제 엑셈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만을 죽도록 연구한 기업이에요. 사실상 이 업체는. 다른 사업이 없어. 다른 기업들 보면 뭐 이 사업도 했다가 저 사업도 했다가 뭐 돈 된다 그러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합니다만은 엑셈은 언니 한물이야. 한우물. 제가 한우물이잖아요. 이름이. 옛날 아버지가 제 이름을 우물이라고 지을 뻔했습니다. 그런 비하가 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성이 한씨인데 뭐 장난삼아 얘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우물만 팔아서 제가 지금 주식만 파고 있지 않습니까? 엑셈도 그런 식으로 이 빅데이터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중에서는 줌 인터넷이 좀 그래도 지금 딱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 수방이 됐고, 그죠? 옆에 물량 잡고 다시 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탈원전 관련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두산중공업이 급락한 이유는 뭘까요? 여당이 이겼으니까 가장 피해주인 한국전력과 그 다음에 두산그룹들은 급락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하면 이제 뭐 우리가 뭐 태양광 관련 종목이 있겠고 풍력 있고 뭐 합니다만은 이거는 볼 거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있어요. 이번 정권에서 또 스마트 팩토리를 상당히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었었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이 좀 있는데 4차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4차 산업에서 필요한 게 바로 또 스마트 팩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맥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스맥이라는 종목도 오늘 잘 붙여놨네요. 위에 대량거래 수반되면서 영망치 양봉 만들어내고 항상 급등주들 어디서 나옵니까? 영망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화제약 보겠습니다. 자, 대화제약 어떻습니까? 대량거래 수반하는 첫 번째 영망치 양봉들이 항상 급등을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제 아난티를 보세요. 영망치 양봉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한창도 비슷한 그런 영망치 양봉을 만들어내고 오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영망치 양봉, 저희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또 쭉 밑에 내려보시면 영망치 양봉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볼 때 있어요. 한 번씩 꼭 지켜보시면 왜 영망치 양봉이
주식에서 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인지 급등을 부르는 캔들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도 있겠죠. RS 오토메이션. 요거는 뭐 글쎄요, 당장에 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일단 이쪽 부분들은 시세가 이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종목들도 어쨌든 문재인 정권 자체, 이번 정권 자체가 이제 워낙 친중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화장품주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뭐 저점에서 사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건 기다리 좀 심할 것 같다. 저도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도 수익 많이 올렸을 때 보면 뭐 한 종목을 오래 가져와 수익 낸 적이 아니라 굉장히 짧게 손실을 안 본 매매를 한 거죠. 손절을 빨리빨리 치고 또 빨리 잡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린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약을 해본다라면 저는 내일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소차 쪽이 아니겠느냐. 자, 그리고 이 데이터 3법 관련 종목, 이 두 개가 저는 제일 일단 좀 양호하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총선이라는 것 자체가 단발성 이슈예요.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고 그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돈 버는 거 섹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일단락 됐습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가 제일 먼저 고개를 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고개를 숙였고, 이번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섹터가 백신 쪽이에요. 자, 이노비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진원생명과학도 아직 안 죽었죠. 백신 관련된 회사입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최근에 이제 큐로콘 같은 경우도 백신 쪽입니다. 스마젠의 스마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젠이 바로 뭐 3개월 내로 백신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HLB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HLB 생명과학, 뭐 주가 오른 것도 없고 완전히 뭐 바닥권에서 상승하려는 초기 국면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HLB가 이묘누믹이라는 회사를 가지고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헬 박사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바이러스 백신, 이 백신의 대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헬 박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뮤노믹을 만든 거고, 그 이뮤노믹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업체가 HLB인데,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뭐 같은 몸입니다. 근데 탄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HLB 생명과학 좀 더 유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이제 백신과 관련된 최근에 부강약품도 뭐 최근에 마지막 올라오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거의 다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HLB 생명과학 정도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 보세요. 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고점을 뚫었어요. 제가 595포인트가 안 깨지면, 595라 그랬죠. 595포인트가 안 깨지면, 즉 이 자리가 됩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됐던 날의 저점을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지 않았죠. 이번에 이걸 뚫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힘이 너무나 세구나. 제가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여길 깨고 내려가면은 인버스고, 이걸 뚫으면 종목이다. 굳이 뭐 저는 레버리지를 사거나 뭐 정방향은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사고 말지. 자, 그래서 이걸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저항선을 할 수 있는 이 빨간 선 241선을 뚫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선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죠.
거기는 거의 시중 팔고 이제 거의 고점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시장이 강합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자 그동안에는 바이오 쪽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 때문에 올라갔어. 근데 이제 코로나는 외국인들에 대한 개인들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공매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자, 일단 저금리 시대죠. 그리고 코로나는 이미 급등했고 이제 따라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많이 쳤던 부분들 그럼 여기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쇼커버링이 나왔을 때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과거에 대장주였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바이오 종목의 가장 큰 결정타를 먹인 업체가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보사가 취소됐지만 미국에서는 인보사에 대해서 임상 3상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가가 올라왔고 바이오주들의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박살냈던 게 이제 신라젠 사태가 있었죠. 최근에 신라젠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백신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뭔가 심상치 않은 바닥 따지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보세요. 자, 지금 엄청 빠져 있습니다. 근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에서 세계 최대의 펀드 운영회사가 자산 운용사가 헬릭스미스의 지분을 5% 매집을 했습니다. 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서서 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LB입니다. 최근에 공매도도 많이 받았었고 주가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반 정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FDA로부터 우리 리보세라림이라는 것에 대한 상품 허가를 신약 허가를 올해 말 정도에는 받을 거냐 말 거냐 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LSKB라는 리보세라림을 만든 개발한 업체의 몸통을 합병을 했습니다.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올라갔어. 이제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닌 그냥 바이오만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앞으로 계속 당분간 계속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를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냥 바이오 과거에 바이오 대장주였던 기업들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저는 HLB와 헬릭스미스 상당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삼성전자 지금 개인이 들어오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면 손가락 빠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 손가락 빨죠. 외국인이 팔고 있는 시장에서 개인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지만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속 팔고 있거든. 근데 세력들은 지금 급등주를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진짜 멋쟁이. 그리고 내일 좋은 기운이 불면서 수익이 나실 거고 좋아요 안 누르면 추남이고 내일 찝찝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포도사관님, 공룡혜령님,
오늘 참여해주셨던 박상신님, 도훈이 아빠님, 그리고 네오님, 황금대왕님, 록스카님, 송주원님, 남상준님, 거승님, 한생강님, 심희주원님, 자, 그리고 김태자님, 꿀잼님,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여러분들께 행복이, 그리고 운이, 다 그쪽으로 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